안녕하세요. 저는 서현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이대기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수학 점핑학교 중에서도 학생이 만드는 수학체험 수업에 저희 학교가 많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수학 점핑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 수학 점핑학교는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수학 교구를 활용한 학습자 참여 중심의 수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 내에서 교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점이 되는 게 교사의 의도를 담은 교구보다는 업체의 의도를 담은 교구들이 있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다던가 그런 경우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 통계 소양 교육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수학에서는 1, 3학년에 통계 수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통계 보고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랑 융합해서 수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학년을 가르쳤는데 작년에는 통계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이차함수 단원을 하면서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도 통계 소양의 중요한 부분으로 봐서 이차함수 그래프랑 실제 통계 자료 그래프랑 비교해보는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직접 통계 자료에서 대표값을 구해보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고 그리고 산점도랑 상관관계를 구해보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직접 해석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기반 맞춤형 학습 처방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업체에서 무료로 인공지능 플랫폼을 지원해 주고 있고, 외부 업체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기본 학력 대상 학생들을 바탕으로 틀린 문제를 더 연결지어 줄 수 있는 수업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통한 수학 클리닉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 학교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한 점은 학생 활동 중심 수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잡게 된 이유가 허준희 교수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대로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이런 말을 한 것이 제 의도랑 맞닿아서 가져왔는데요. 이 바탕으로 교과 수업 내에서는 특정한 내용만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수학에 있는 분야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학에 많이 있는 분야들을 수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교육계획서에서 이렇게 수학 점핑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고, 파이데이랑 수학 체험전, 수학과 친해지는 날, 수학 체험의 날 이렇게 4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구를 사용한 수학 수업을 통해 수업 시간 내에서도 이거를 연장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학 체험전이랑 수학과 친해지는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이데이는 3월에 있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학생 활동 중심에서 약간 거리가 있었고, 실제 학생들에게 준비시키는 것보단 교사의 의도가 들어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수학 체험의 날은 지금 현재 기한만 올라갔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제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업을 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체험전은 저희 학교는 2018년, 2019년 이때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의 수학 체험전은 교육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고 토요일에 진행됐고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스 운영을 했고 자유롭게 참관이 가능해서 실제로 저희 학교에 진행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찾아오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 점에서 단점이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참여했으면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이걸 관심 있는 학생들만 참여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는 저희 학교 예산을 바탕으로 수학체험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 수학체험전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화상회의로 학생들이 설명해주는 수학체험전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 3학년 학생들이 도우미가 돼서 1학년 학생들에게 수학 내용을 설명해주고 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이걸 바탕으로 수학체험전을 운영을 했는데 2021년은 20년이랑 다르게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고 수학체험전을 할 때도 원격 수업이 진행돼서 원격 수업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지만 2021년은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던 시기라서 이것이 운영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수학체험전을 계속 진행해도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한계점에 의해서 학생들이 실제 도우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피드백이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한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참여 안 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도우미들도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한계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참여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지게 됐고 특히 토요일에 진행하다 보니까 토요일에 학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가족여행을 가야 된다 이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게 11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11월 달에 이루어지려다 보니까 9월에는 2학년 중간고사 있고 11월에 초에 3학년 기말고사가 있고 12월에 2학년 기말고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2, 3학년들이 도우미로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올해는 이걸 개선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바탕으로 올해 수학체험전을 수업 시간에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수학체험전을 참여하면서 수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을 신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도도 더 많이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도우미의 자율성을 높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수학 점핑 학교가 학생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의도에 맞춰서 도우미들에게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고 참여를 좀 더 넓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작년에 준비하다 보니까 도우미 학생들이 틀에 박힌 학습지로는 약간 어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직접 만든 학습지로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지도 직접 만들고 자료들도 직접 찾아보고 그래서 자기가 수업할 내용을 직접 구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수학체험전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우미 학생들이 2, 3학년이 189명이 있는데 여기서 43명이면 22.7% 정도 되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하게 될 이야기인 수업을 만드는 경험, 수학체험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업을 만드는 경험이라는 것은 도우미 학생들이 직접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자료랑 학습지,
그리고 수업 대본 등을 전부 다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의도가 최대한 배제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체험 내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작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했을 때 아니면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단순한 장식이 되는 게 아니라 활용 가능한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수학 체험 내용이랑 이것을 DIY 키트에 적용시켜서 활용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체험 내용을 재구성했고요. 이런 예시로는 스피로그래프 버튼 거울을 했는데 학생이 수학 잡지에서 봤다고 스피로그래프 그립톡 만드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립톡에 만들면 어떤지 한번 해봤는데 그립톡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걸 어렵다고 생각해서 좀 더 큰 원에다 그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버튼 거울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수학 체험 내용은 이렇게 스트링 아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스피로그래프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스피로그래프를 연습해 본 다음에 이런 식의 손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라틴 방진 냄비 받침을 만들었고, 그 테셀레이션을 바탕으로 이렇게 텀블러를 제작했습니다. 원래 학생들 작품은 더 다양한 게 많았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작품들만 준비하게 됐는데, 네, 실제로 만들어진 작품은 이것보다 훨씬 더 괜찮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실제로는 저렇게 4개만 구성했었는데 도우미 학생들이 많아서 다른 프로그램도 준비했는데 이건 수학 퀴즈가 돼서 앞에 화면에 문제가 띄워져 있고 퀴즈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보드게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프로그램으로 수업에 6시간이 전부 다 찼고, 그래도 인원이 남아서 추가로 퍼즐을 쉬는 시간에 풀어보는 활동이랑 이렇게 마블런을 통해서 직접 이 마블런의 경로를 구상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우선 사전 모임이 있었는데 도우미가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2차 모임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직접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홍보 영상이랑 매뉴얼,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 대본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학체험자는 7월 15일 금요일에 있었는데 7월 15일 금요일 되기 전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리허설을 해보고 리허설을 바탕으로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준비물도 준비하고 홍보 영상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4반밖에 없어서 이렇게 시간표가 진행이 됐고, 프로그램이 6개니까 이렇게 6개 시간이 전부 다 꽉 차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학생들은 4시간만 수업할 수 있게 돼서 쉬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쉬는 시간 동안 서로 피드백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6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다 즐길 수 있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우미 학생들이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체험 프로그램을 주면서 학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어려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기만의 팁을 생각한다던가, 예를 들어 만들 때 여기서 테이프를 먼저 고정시킨 다음에 만들면 더 좋겠다, 이런 식의 자신만의 팁을 생각해서 그걸 실제로 수업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때 자기가 어려웠던 점이
1학년 학생들도 어려울 테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관련된 수학 내용을 생각해 봤는데, 이런 수학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트링 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올해 한 학생이 스트링 아트가 함수라는 개념에서 나온 미술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찾은 다음에 이걸 설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함수는 중학교 2학년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칠 건지 서로 토의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학년 학생을 위해 설명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보고 그 스스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저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완성도를 체크해 봤는데요. 중간 점검 기간을 가지는 것은 중간 단계 목표를 부여해서 큰 목표를 지니게 되면 한 달 동안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흐름이 끊기게 되는데, 중간 목표를 주면서 이때까지는 어떤 걸 해야 돼, 이때까지는 어떤 걸 해야 돼, 이렇게 돼서 중간중간 동기부여가 됐었고, 그리고 진행 상황을 제가 확인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홍보 영상을 만들었고, 실제 홍보 영상을 틀어주고 싶었는데 살펴보니까 학생들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요인물을 만들었는데 1학년들은 디벗이 있으니까 디벗 기기에 원래 할까 했는데, 디벗 기기와 종이 요인물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서 결국엔 종이 요인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종이 요인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복사하고 분배하고 해야 되니까 노력이 많이 들지만, 디벗 기기에 배부하게 되면 그 점이 단축될 수가 있었지만, 학교 와이파이 상황이 내 학급이 전부 다 쓰기에는 아주 좋진 않고, 그리고 2, 3학년들이 실제로 디벗을 사용해 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사인 우리들도 힘든데 2, 3학년 학생들이 대처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면 학습 유인물과 수업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면서 내가 1학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설명할 건 무엇인지 직접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실제 수업 진행한 사진입니다. 우선은 이게 첫 시간에 처음 들어간 모습인데 어색하게 쭈뼛거리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하고 있고, 다른 도우미들은 각자 책상에 앉아서 학생 1학년들의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체험에서 각자 한 명의 도우미가 3명의 1학년 학생들을 맡아서 체험하는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는 교사 선생님이 인장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6교시로 진행되니까 수학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근데 이게 7월에 진행돼서 학기 말에 진행되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수학 체험전 하겠다니까 양해해 주셔서 인장 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체험전이 진행됐고, 이렇게 수학 체험전에 대해 평가도 재밌다, 즐겁게 했다, 재밌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네, 이렇게 평가들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여기 재밌었는데 시간이 좀 짧았다라고 해줬는데, 실제로는 6시간이 진행되니까 수학만 6시간 한 건데 시간이 짧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선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생했다고, 즐겁게 했고 재밌게 했다고 학생들이 반응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좋은 의견만 나왔는데 안 좋은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개선할 점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는데, 어, 수학 퀴즈 같은 경우엔 좀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걸로 수업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내년에는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마블런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활동인데 쉬는 시간에 짧은 시간만 이루어지니까 아쉬웠다라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거는 실제 수학과 친해지는 날에 진행하고자 계획 중이고, 네, 그리고 스트링 아트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꽤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도우미로 할 학생들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학과 친해지는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행사 운영의 주체자가 돼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채점하고 추점하고 당첨자를 뽑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문제를 만들어서 게시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하루 동안 풀고 이걸 바탕으로 정답자 중에 10명을 추첨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부스가 만들어졌고 이거를 저희 학교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설치했고 실제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크로 진행했고 두 번째는 학생이 직접 만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기 응모함에 담아서 수학 동아리 시간에 열어서 채점을 하고 분류하고 채점해서 이렇게 추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첨을 하고 있고 여기는 다음 주 문제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기가 주도하기 위해서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학생이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성을 가진다면은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협동해서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협력심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체험전도 1학년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 1학년의 정의적 영역도 많이 신장됐겠지만 2, 3학년 도우미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죠.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학생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학생을 믿어주고 학생에게 책임을 많이 주고 대신에 학생이 하는 것을 다 믿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대신에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체험전이 여러 해 이루어진 만큼 더 발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체험전은 교사가 한 것보다는 선배들이 해온 모습을 보고 그리고 2학년 도우미들은 3학년 도우미들이 과거 경험했던 모습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연이나 모델링 같은 것 그래서 매년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내가 주소에서 힘들었지만 재밌었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었다는 감정을 바탕으로 수학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풀었지만 나중에 풀어서 성취감이 있고 재밌었다라는 것이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간중간 확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짧은 단위의 목표를 제기해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는 게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몇 명에게 수학체험전을 왜 참여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재밌어서 참가했다는 학생들도 꽤 있었고 풍부한 간식을 주기 때문에 간식을 먹기 위해서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해준 친구들도 있었고 뭐 1학년을 가르치기 때문에 보람 있고 뿌듯함을 느껴서 참여했다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를 줘야지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참여해야지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서 학생들이 성공적인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